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쏟아지는 이슈와 뉴스 속에서 여러분도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 서비스 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뇌에 영양제를 주는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목하야 시야 뉴스를 부탁해 입니다. 이 코너는 2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의 저자 한양대 정재창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유, 메아리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메아리가 어디서? 안녕. 반가워요. 너무 예.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떨어졌죠? 예. 네. 아이고. 코로나를 상징적으로 네네네. 형상화한 스튜디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일부에서 뭐 취조실 같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제 마스크를 가려서 네. 저의 수려한 마스크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늘 그게 안타까운데요, 교수님. 또 청취자분들 아이고. 말로는 마스크를 또 뚫고 나가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예. 자, 여러분, 제가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하면서 제 응원단들을 제가 요즘 한 분 한 분 모시고 있어요. 우리 정재창 교수님은 제 마음대로 제 응원단 한 34호에 임명했거든요. 네. 네. 너무 뜨뜻미지근하신 거 아니에요? 부르면 옵니다. 아니에요. 부르면 오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신데, 제가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었던, 뭐 이미 너무 알려져 있는 분이지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교수님.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이제 주캐로 돌아가서 이제 교수답게 아이들 잘 가르치고 네. 연구하고 글 쓰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네. 이 책에 또 제가 또 추천사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 고맙게도 그 덕분에 책이 좀 팔린 것 같아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 빼고 다 유명한 분들이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책을 한 권 썼는데 저희 후배들이 제가 책 쓸 때는 아무도 선배 대단해요 이런 말 안 했는데 제가 교수님 책에 그 유명하신 분들하고 추천사를 쓴 걸 보고 선배 되게 대단하네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이게 인생이죠 뭐. 그렇죠. 예. 주거니 받거니 서로 돌보고 예. 묻어가는. 네, 서로 돌보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로 강의 전국 다니면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 그거 못 하시죠? 요즘 대면 상황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대면을 해도요. 다들 마스크를 가리고 있으니까 그거 역시 대면은 아니거든요. 얼굴이 보여야 대면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궁극적인 대면은 이제 다 백신 맞고 내년을 기대해 봐야죠. 와, 내년에 바빠지시기 전에 이렇게 제가 모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바빠도 부르면 온다니까. 정말로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네, 제가 그래서 아예 코너를 만든 거예요. 시야 뉴스를 부탁해. 이거 일회성인 줄 아셨죠? 이거죠. 혹시 제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 돌봄 파트의 소제목이 네. 엄마를 부탁해였는데 그래요? 그거 갖고 오신 거죠? 아까- 그거 읽고 펑펑 울었다 뭐 극하더니 이러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고 서로 돌보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정재창 교수님께 저를 부탁하면서 코너 이름 시야 뉴스를 부탁해라는 코너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이름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카피했다고만 생각하신 거예요? 시도 바빠요. 시도 바쁘구나. 자꾸 부탁 좀 하지 마.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도. 아니 근데 그게 시의 역할 아니에요? 인생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에서도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수많은 관문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시가 다 있었다. 그러니까 삶엔 다 시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시와 삶을 분리해서 학교 현장에서만 지겹게 공부할 때 하고 하다 보니까 시의 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시가 인생 도처에 있다면 인생 도처에 뉴스가 있으니까 시가 왜 뉴스를 감당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뉴스 속에 당연히 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심지어 네. 우리 시 중에서 또 뉴스가 등장하는 것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부탁하면 저 바로 찾아옵니다. 시 안에 뉴스가 등장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정재찬 교수님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한 뉴스를 부탁해 하셨는데 박세현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행복.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영방송의 초창기 일화다. 나는 그 시대에 감히 행복이란 말을 적어 넣는다. 시 입장에서는 뉴스 없는 게 정말 뉴스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뉴스가 없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이 시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YTN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뉴스가 꼭 굳긴 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거보다 더 행복한 시대를 꿈꾸는 건 행복한 뉴스가 넘치는 시대가 진짜 행복한 거겠죠. 뉴스가 없는 것보다는. 행복을 디폴트로 알면 행복한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면은 YTN이 전하는 많은 뉴스도 시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아하. 그리고 요즘 그 뉴스들 보게 되면 마무리를 멋지게 시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다 제 영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맞아요. 정말 교수님 영향이에요. 아니, 시의 대중화, 시 전도사. 예, 그래서 너무 그때마다 저는 보기가 좋아요. 아하. 그래서 뭐 뉴스들도 이러면 이렇게 좀 시적으로 쓰면 어떨까. 네. 반도체는 한반도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지금 지으신 거예요? 그럼요. 반도체는 한반도에서 이거 괜찮은데요? 완전 카피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준다든가. 아하. 14일부터 등교 대면 수업을 한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시를 갖고도 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행복 이 시 들으면서 좀 피식 웃었던 건 교수님이 너무 그 초창기 뉴스 앵커처럼 읽으셔서 피식 웃었지만 이 뉴스 굉장히 묵직한 뉴스네요. 네. 또 사실 국영방송 초창기면 이 시대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을 것이고 맞나요? 아마 그때는 뉴스 취재원도 좀 부족하고 그렇죠. 그 옛날 얘기죠. 요즘 뭐 뉴스 없으면 뉴스 만들어서라도 갖고 오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한 뉴스가 없다라고 방송을 했다는 건 태평성대라는 뜻도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뉴스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도 뉴스가 없습니다. 오늘도 별일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도 뉴스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 거겠죠. 오늘도 별일 없이 일상을 잘 살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예. 최고의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박세현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주셨고요. 시야 뉴스를 부탁해라는 코너니까 요즘 뉴스 보면서 교수님은 제일 마음이 가는 대상, 뭐 뉴스 내용 이런 거 있으세요? 요즘 뭐 아동학대 뉴스 같은 거 봐도 정말 몸소리가 치고요. 뭐 어른들도 꼴 보기 싫지만 제일 학교도 등교하고 이제 막 한참 배워야 될 아이들이 뛰놀아야 될 아이들이 그걸 박탈당한 거.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아직 얼굴 못 본 대학 제자들 많아요. 아하. 제일 가슴 아파요. 그렇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힘들었던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아이들을 위한 시도 좀 한 편 준비해 주세요 했더니 마종하 시인의 딸을 위한 시를 주셨어요. 예. 근데 교수님은 또 딸이 없잖아요. 그럼요. 또 혜민 PD님이 워낙 또 그 딸내미. 제 미니미. 그렇죠. 네, 제 미니미. 이게 맞춤형 선물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딸만을 위해 시인이 이야기한 건 아니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 자녀를 위한 시인데 마종하 시인의 딸을 위한 시, 이 시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을 위한 시 마종하.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 이 시를 잘못 읽으면요. 이래서 시인 아빠는 문제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시인 남편을 둔 와이프는 속 터질 수도 있죠. 교수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종종. 네. 근데 이 시를 그렇게 예를 들어 착한 사람 되지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시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사실 잘 보시면요.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뭘 관찰하라고 시인이 얘기했는지 거기에 주목해 보세요.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잘 관찰하면요. 얘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겨울 창가 양파 안 보고요. 전과 보고요. 아하. 바로 외우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공부 잘해요. 근데 그 아이는 나중에 과학자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 보다는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렴. 근데 겨울 창가의 양파가 어떻게 뿌리는지 정말 잘 관찰하면 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또 뭘 관찰하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관찰하는 아이가 되면 얘는 인성이 좋은 애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착한 사람도 되지 말라 했지만 사실은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아하. 인성이 좋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잘 담긴 시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끝내 그것이 관찰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잘 관찰해서 그다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를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해 줬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괜찮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를 한 1000번 읽으면 그게 해석이 됩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 이 시가 그렇게 매력 있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아하. 그냥 그래? 또 좋은 얘기 했겠네 싶었는데. 시인스럽게 말했네. 예. 근데 그럴 때 되면 그러면 시인이 뻔한 말을 할 리가 없는데 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서 혹시 시인이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시인이 그런 생각 안 했어도 좋아. 나는 그렇게 읽을래.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새로운 눈이 뜨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시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좋아. 나는 이렇게 읽을래. 괜찮아요? 심지어는 시인이 생각 못한 걸 제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제 책을 읽은 독자가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고맙죠. 그렇군요. 네, 마종할 시인의 딸을 위한 시는 공부와 인성과 타인을 향한 관심과 연대까지 다 갖춘 네. 내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바람을 담은 그런 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를 좋아하게는 만들지 않고 잘하게만 만들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목표와 그 결과를 혼동하면 안 돼요. 너 어디 S대 가야 돼. 그거는 결과지 목표일 수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로 그다음 얻을 수도 있고 근데 가끔 못 얻을 수도 있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지. 근데 다 내가 뭘 했으니까 뭘 얻어야 공정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가 목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가 싫어. 그거는 옳은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재창 교수님은 시인 아니고요. 여러분 시인인 줄 아시는데 시인 아니고요. 시 전도사이자 교수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우리 정재창 교수님은 융합 교육을 또 실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공대생들에게 시를 전도한. 예. 네. 뭐 시와 영화, 노래 뭐 여러 가지 함께 섞어서 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험으로 시를 오늘 선택해 오셨어요. 여러분 정재창 교수가 선택해 온 시들 한 번씩 더 곱씹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와 뉴스를 부탁해니까 뭐 코로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네네. 사실 진짜 코로나 뉴스로 한 2년 동안 정말 YTN은 정말 많이 이걸 보도했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교수님은? 저한테 코로나는 정말 아이러니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고 볼품없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위대한 문명을 멈추게 했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코로나 블루 우울해지니까 스카이 블루 오히려 맑은 하늘이 찾아오고 아하.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한테 반성의 시대를 준 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네 그렇게 잘 나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처럼 시시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이 바이러스만도 못한 취급받았던 그런 것이 오히려 야 우리 사는 게 맞니? 하고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뭐 도덕률적인 질문보다는 가령 패스트 같은 소설을 보는 거죠. 그러면 패스트 시대는 어땠을까? 근데 그 알베르 까미가 써놓은 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거기 이제 의사 리웨라고 하는 사람이 남들은 다 도망간 곳에서 남아서 환자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네. 랑베르 기자가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심한 거죠. 넌 무슨 이념 때문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해놓은 가설이 있었는데 리웨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웃으시겠지만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그때 의사 리웨는 다시 이렇게 답합니다. 제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걸 지켜주고 있는 의료진들 보세요. 굉장히 성실하죠. 왜 성실하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까미가 이렇게 우리 성실하자 이렇게 말할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설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 성실성에 해당되는 단어가 굉장히 번역하기 까다로운 거예요. 아하. 어떻게 보면 정직, 성실 등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체면, 자존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까미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의사가 너 거기 왜 남았어? 야 내가 체면이 있지. 이건 나쁜 뜻에서의 체면이 아니라 허세가 아니라 야 내가 의사로서 내가 갖는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 여기 역병이 돈다고 내가 그럼 도망가? 그럴 순 없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켜가는 거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아니 PD 왜 하세요? 왜 방송 지금 왜 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딴 이유 없어요. 아니 PD로서 체면이 있지. 그럼요. 내가 맡은 일의 직분이 있지. 그럼요. 이거 자존심이 완수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각자가 우리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대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자기 직분만 완수해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고 살리는 맞습니다. 거 아닐까. 맞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실에 대한 개념, 이런 역병의 시대의 성실에 대한 개념, 또 나의 존재의 의미, 자존감,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고 자신이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코로나 이 긴 시대에 자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존심과 그리고 그 끈질김과 그 성실함을 저와 정지찬 교수님이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만한 시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요즘 우리가 밥벌이 하느라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 윤성학 시인의 소금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얼핏 들으면 허무합니다. 마저 제 해석을 들어주세요. 네네. 자, 일단 소금시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소금 월급을 받았다.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싸웠고 소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나는 소금 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월급을 받는다. 소금 방패를 들고 거친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다. 소금기를 더 잘 씻어내기 위해 한 달을 절어 있었다. 울지 마라. 눈물이 너의 몸을 녹일 것이니. 자, 이 시는요. 우리가 병사, 솔저 영어로 이 로마 병사들의 그 어원을 쫓아가면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저가 솔트에서 나왔습니다. 솔라리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월급 받잖아요. 셀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의 어원도 솔트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 시대로 하자면 내가 소금 월급 받기 위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소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쥐어짜는군요, 나를. 아니 소금 얻기 위해서 소금 쓰는 거예요. 소금 안 썼으면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선 소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내 몸 안에 소금을 쏟아붓는 이건 너무 허무한 인생의 되돌이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도 안 돼요. 내 몸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죠? 결국은 로마 병사로서 남들을 살려주고 남들을 지킨 거예요. 내가 나만 보면 내가 소금 벌려고 소금 쏟고 이게 사는 거냐 싶겠지만 내가 오늘 택배를 함으로써 나만 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린 거예요. 내가 오늘 택시 운전을 하면서 나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급한 사람 태워서 그 사람 살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내 업에 충실하다는 것이 그렇게 허무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럼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리 업의 본질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이 시를 갖고 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나의 생계만을 위해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생계는 위대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 누군가의 생계,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의 노동의 가치가 이 소금값처럼 귀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분업하면은 나쁜 거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거 다 할 수 없어서 남이 나눠서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또 살만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다. 아까 아이러니의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교수님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 BTS의 소우주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곡도 있지만 그 소우주도 가사가 이렇거든요.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어두운 밤 별처럼 다 사라지지만 큰 존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소우주고 네. 그 소우주가 함께 모여서 우주를 이루는 거잖아요. 네네.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거 BTS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미는 듣고 있겠죠. BTS는 뭐 듣겠습니까? 제 방송 바쁜데. 네, 아미가 워낙 많으니까 아미는 듣고 있어요. 사랑해요 아미. 정말 우리 모두 소우주라는 거. 사실은 저도 책에서 BTS의 노래 가사를 인용하기도 했었죠. 이분들 시인들이니까. 맞아요. 예. 지금 아미 의식하시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자, 여러분 정재찬 교수의 이 책에 그 BTS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아미 여러분 지금 서점에 가셔서 오빠들의 곡이 있는 이 책을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정말 지금 빨려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2년 가까이 잘 버텨온 우리들 정말 너무 장합니다. 너무 장하죠, 교수님.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이 시야 뉴스를 부탁해 마지막 시간에는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실 정재찬 교수님이 자신의 사명은 시를 소개하는 곳이다. 그래서 시를 소개하지 않는 곳엔 안 나가세요. 그래서 교수님을 꼬시려면 시를 소개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아이유 오면 갈 거예요. 아이유는 시니까요. 그럼요. 예, 아이유는 정말 시인이니까 이 그럼요. 시대에. 네. 그럼요. 예. 자, 오늘 정재찬 교수와 함께한 시야 뉴스를 부탁해. 이 마지막 순서는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시 낭독하면 가셔야 되니까 말이 안 킬 거예요. 왜 이 시를 갖고 오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우리가 연결 때문에 죽고 연결 때문에 산다는 말씀드렸는데 너무 우리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까지 벌어졌잖아요. 근데 택배처럼 그런 연결이 없었으면 우린 지금 다 살아있을 수 없겠죠. 다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때가 아닐까. 우리 지금 바닥 쳤는데 바닥은 희망이죠. 바닥이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이제 끝났어. 이제 바닥 치고 우리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 우리 다시 사랑하자 하는 뜻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곽재구 시인의 바닥에서도 아름답게 정재찬 교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바닥에서도 아름답게 곽재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날은 올 수 있을까? 미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채 그리워진 서로의 마음 위에 물 먹은 풀꽃 한 송이 방싯 꽂아줄 수 있을까? 칡꽃이 지는 섬진강 어디거나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한강변 어디거나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모래알이 아름다워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 땅 위에 사랑의 입술을 찍을 날들은 햇살을 햇살이라고 말하며 희망을 희망이라고 속삭이며 마음의 정겨움도 무시로 나누어 다시 사랑의 언어로 서로의 가슴에 뜬 무지개의 꽃무지를 볼 수 있을까? 미쟁이, 토수, 배광공, 약장수
간호원, 선생님, 회사원, 박사, 안내양, 술꾼, 의사, 토끼, 나팔꽃, 지명수배자의 아내, 창녀, 포졸, 대통령이 함께 뽀뽀를 하며 서로 삿대질을 하며 야 임마 너 너무 아름다워, 너 너무 사랑스러워 박치기를 하며 한 송이의 꽃으로 무지개로 종소리로 우리 눈 뜨고 보는 하늘에 피어날 수 있을까?